이마고 부부 치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 관계 치료에서 부부 각자의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현재 부부 갈등과 힘겨루기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들의 미성숙한 부분이나 또는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고 대처하는 방식이나 때로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은 평생 상처와 원망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상처나 이런 불행을 자기도 모르게 다시 또 반복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우리 무의식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재반복을 통해서 그 미해결된 것들을 다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았어요. 장 다비드 나지오는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은 최초의 경험을 반복하려는 강박적인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창조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점도 있지만 반복은 무심코 어린 시절의 외상을 재현하거나 상처를 되풀이하거나 똑같은 시련 앞에서 실패를 거듭한다는 점에서 때로는 병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치료인 이 안에서 우리는 부부 관계의 패러다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이 관계하는 방식이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가. 한 사람은 축소자로 나온다면 한 사람은 확대자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두 사람의 그 관계하는 이 방식 이것을 우리는 치료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치료사는 부부가 서로의 치료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고 코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마고 부부 치료에서는 치료사가 주가 아니고 부부가 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두 사람이 오히려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그야말로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부부가 잘 연결을 하도록 좋은 행동 모델이라든가 특히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상담사가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연합이 된다든가 누구 편을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특히 이제 눈빛이라든가 또는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그 중립성을 지키는 거, 경계선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부부가 둘이서 이렇게 적절하게 서로 눈맞춤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이마고 대화법으로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코칭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료자는 중립을 잘 지키고 부부의 힘겨루기 과정을 잘 탐색해야 합니다. 코칭과 역할 모델을 커플의 에너지에 맞게 사용하라. 또 문장 줄기라고 그래서 상담사는 말하는 사람이 좀 더 심층적으로 또는 더 깊이 감정 세계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장 줄기라고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두려웠던 것은 이렇게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두려웠던 것은 이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처한 방식은 이렇게 또는 내가 아픈 것은 내가 그 당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 감정 이면에 또 뭐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상담자는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방해되지 않으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자기 경험 세계가 풍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문장 줄기만을 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마고 대화법을 부부가 이제 첫 회기부터 이마고 부부 대화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것도
자기가 대화를 할 때 이런 임하고 대화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 힘듦, 고통, 남편에 대한 원망, 실망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임하고 대화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대화를 잘하는 부부는 첫째, 자신과 배우자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아주 객관적으로 또 공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상처를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봐야 배우자가 어린 시절에 이런 학대를 당해서 이런 가치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런 행동 방식이 나오구나 하고, 그 이해와 수용적인 자세, 공감적인 태도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왜 이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뭐 이렇게 우리는 계속 판단만 하게 되고 질책하게 되고 야단치고 변화시켜야 한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임하고 대화법을 잘하는 부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입장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 본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고 또 자기 본의적인 자기 관점을 이렇게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뭐 이해심 이런 것들을 갖추자고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 내 중심적인 관점, 내가 보는 세계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맞다라고 하는 이런 틀에 갇혀버리면 절대 우리가 관계를 이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관점을 보는 것, 들어가 보는 것, 그 입장 세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부부들은 첫째,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방식, 내 고집대로만 상대방을 그 잣대로만 보기 때문에 상대는 모두 다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딱 막혀버린 아주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어서 답답함과 절벽 같은 느낌, 그야말로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느낌을 갖게 되어서 희망이 없고 좌절하게 되고 이제 끝장이야라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관계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 배우자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서로에 대한 그 아픈 상처나 힘듦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만 잘 해줘도 부부관계는 유지가 되어집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이런 상처와 아픔을 아주 그냥 마치 그 복수를 하듯이, 그래 너는 그렇게 아파봐야 돼,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 뭐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그것을 절대 공감해주지 않죠.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성장할 때 이렇게 아프게 살았어. 뭐 이렇게 학대당하면서 살았어. 너는 이 정도쯤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더 아파야 돼 너는. 그래야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의 자기가 그 경험했던 세계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임하고 대화법을 잘해야 그 다음 단계인 부부의 어린 시절 부모 자녀 대화법 상처 치유하기, 이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상대방의 상처를 정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공감해주고, 정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 불행 속에서도 살아온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내가 저 사람이 또 상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것이 좀 더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하고 대화법 치료에서의 전제는, 치유는 배우자가 당신의 욕구를 충족해 줄 때, 그렇죠. 자신의 결핍된 부족한 애정과 사랑의 욕구들을 채워줄 때,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선물을 줄 때, 나를 위해서 관심을 보여줄 때, 나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
자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보여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쵸? 그러면 성장은 언제 일어나냐? 당신이 배우자의 결핍 욕구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할 때, 이때 당신은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자기 욕구만 이런 그 삶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함께 해줄 때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마고 부부 대화법의 순서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자가 이마고 대화법을 소개를 좀 해야 됩니다. 그쵸? 이마고 대화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은 반영을 합니다. 반영하는 것을 시범을 서로 이렇게 보이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 시범을 보이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마고 대화법으로 대화를 할 터인데 누가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상대방이 반영하는 사람이 되는지 정해야 됩니다. 역할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에게는 또 코칭을 해야 돼요. 대부분 이제 부부 상담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사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억압된 분노들이 있다 보니까 막 장황하게 그냥 폭포수처럼 말을 막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문장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길어버리면 반영하는 사람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반영하는 사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부들이 상대방 말을 듣지를 잘 않고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싶은 얘기만을 막 준비하고 있고 그 즉각적인 반응으로 파충류의 뇌가 주로 작동을 합니다. 어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뭐 나한테 실망을 했다고? 그래, 그럼 너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말에 듣고 나서 자기가 그것을 반영하기보다는 반박할 태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파충류의 뇌예요. 즉각적으로 상대방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파충류 뇌에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뇌에 작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반영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뇌가 쉽지는 않죠. 파충류 뇌로 막 이렇게 기능을 하다가 이제 되뇌의 기능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반응하는 그 순간, 말을 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짧은 그 스페이스, 공간, 순간에 우리는 즉각적인 반사 반응이 아니라 한번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줌으로써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I 메시지로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면 또 우리 파충류 뇌가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주어로 얘기하도록 상담자는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일반화된 표현을 한다든가 you 메시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다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I 메시지로 말하도록 코칭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러한 그 파충류 뇌를 좀 내려놓고 되뇌를 쓸 수 있도록 잠깐 이제 그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상대방의 말을 단어를 고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말 그대로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정하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정했어요. 자, 남편이 말을 할 사람, 아내가 말을 할 사람, 이렇게 먼저 반영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를 이완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을 시키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저는 먼저 호흡법으로 시작합니다.
자,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셋 하고 내쉬세요. 이렇게 호흡을 좀 더 깊게 들여 마시고 길게 내쉬는 방법을 한 서너 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여기는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공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말을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장이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주제를 얘기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할 때 나를 주어로 해서 I 메시지로 가능한 한 표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영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 언어를 그대로 다시 되돌려서 말해주는 거예요. 반영하기. 자, 그럴 때 이제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이나 또는 욕구나 이런 것들은 저기 깊은 지하 창고에다가 지하 창고 깊숙이에다가 저장하고 그냥 나오세요.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암시를.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충동이나 말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은 지금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저기 깊은 지하 창고에다 저장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뜨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눈을 뜨고 부부가 서로 이렇게 눈 맞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서로를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에게 여보, 나는 오늘 당신과 임하고 대화법을 하고 싶어요. 라고 초대를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존중해주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과 임하고 대화법으로 말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yes라고 하면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집에 와서 피곤해서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 이렇게 이제 뭐 이 얘기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또 부인이 당신은 오늘 집에 와서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군요. 좀 더 얘기해 줄래요? 뭐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사람이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부부가 두 사람이 어떤 주제든 좋아요. 자녀 양육 방식에서 싸웠던 상황이라든가 또는 식사 뭐 반찬 투정 또는 뭐 청소하기 당신은 술 먹고 이렇게 오신다고 해놓고 늦게 올 때 저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요.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모든 주제가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한 사람이 자기의 그 있는 그대로 그 사건 상황 이런 것들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게 하고 그럼 한 구절 한 구절 말할 때마다 반영을 해줘요. 반영하기 말하기 반영하기. 이때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네. 촉진자 역할로 말하는 사람이 좀 더 자기 감정 세계로 방어하는 거 또는 그때의 생각, 떠오르는 생각, 또 과거와 연결해서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깊이 자기의 경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하기 다 해서 충분히 말하고 싶으신 분이 충분히 말했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상담자가 물으면 네, 충분히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모든 말하는 사람의 대화는 끝났어요. 그러면 반영자가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요약 한 번씩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영자가 그 내용을 요약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한번 다 해주고 그 내용을 인정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을 해줄까요? 라고 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정하기, 공감하기는 뒤에 이제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한 15분, 20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체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 사람이 반영하는 사람이 되고 반영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세이션 안에서 이게 공평하게 둘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파트너 체인지를 하고 다시 이완하기를 하고, 자, 말하기와 반영하기를 마치고 요약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이렇게 이제 공감하기까지 일단 이 대화법이 임하고 대화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화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임하고 대화법은 이렇게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이 세 개가 매우 단순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화법으로 대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들에게 아주 10분씩 뭐 천천히 20분씩 이렇게 천천히 대화하도록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반영하기는 이렇게 배우자의 말을 그대로 비춰줌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더 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기는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 생각, 느낌을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공감하기는 부부가 상대방 입장에서 감정을 그대로 감정이입하여 말해주기입니다. 공감은 언어로 또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영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다시 반영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역할, 비춰주기다. 반영이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지금까지 배우자들이 사용했던 파충류의 뇌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또 교정하지 않아요. 해석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비춰주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사람은 안전감이 느껴지고 자기의 경험 세계, 자기가 생각한 것 또는 느낀 것, 그때 그 사건 안에서의 마음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부부가 대화가 안 될 때 정말 그 속마음을 막 보여주라.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막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데 그러한 세계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언어로 보여지는 겁니다. 언어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되어질 수 있도록 반응하는 사람이 재촉을 하면 안 돼요. 안전하고 충분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그런 것은 하지 않냐고 왜 말을 안 하냐, 네 생각이 뭐냐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안전감이 형성이 돼야 되고 반영하기에 도움이 되는 문장들은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혹은 당신 말은 뭐뭐 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면 되겠어요. 네. 자,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는 부부가 서로 메시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소통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기는 듣는 사람이 들은 그 내용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 세계관과 틀려요. 또 내 의견과 틀릴 수 있습니다. 말한 사람의 단지 그 관점과 입장에서만 동의한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의 그 관점 입장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관점이 있고 자기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세계관,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융합된 부부들은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라고 자기 방식으로만
어때 상대방을 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게 바로 이제 부부들의 딜레마이긴 합니다. 예.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게 왜냐하면 두 사람이 30년 동안 다른 세계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세계관, 가치관, 생활 양식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말 속에 내 가치와 틀릴지라도 당신의 관점에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해가 되네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당신이 말이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정하기예요. 인정하기. 자, 인정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당신이 집에 오자마자 왜 소파에 누워서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 자, 인정하기예요. 그다음 이제 공감하기 보겠습니다. 공감은 이 대화법에서의 하이라이트,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공감을 우리가 잘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설거지를 잘해야 깨끗이 청소가 잘 되는 것처럼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느낀 경험 세계에 참여하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마치 상대방의 우리가 구두를 신고 옷을 입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입어보지 않고 밖에서 관찰자로만 봤을 때는 그 옷이 너무 안 어울려 이렇게 판단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철저하게 배우자가 경험하는 그 상황과 감정을 상상하고 그 입장이 되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매우 깊은 단계로 배우자의 심층적인 감정 경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런 공감을 통해서 공감하기는 이렇게 부부로 하여금 분리되는 것을 뛰어넘어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정의 단계에서 진정한 만남, 진정한 심리적인 접촉,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와 깊은 심리적인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바로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배우자와 깊은 심리적인 연결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결감이 없는 부부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 놉니다.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각자 자기들의 삶의 방식에서만 그냥 놀고 서로 둘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막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방향을 틀게 되죠. 이렇게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표현은 당신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심정은 이랬을 거라는 심정이군요.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당신의 기분이 어떠했을 거라고 와 닿아요. 그때 당신의 심정은 이러이러했을 거라고 느껴져요. 이렇게 가능하면 그 감정을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당신이 이러이러했을 거라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그 말하는 가운데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 정도로만 표현을 했는데 좀 더 그 공감의 심층적인 공감까지 들어가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이 화가 나고 속상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슬픔도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화나는 이런 이면에는 슬픔이라든가 또는 뭔가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분노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까지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마고 부부 대화법에서 그 공감하기는 물론 이제 공감하기가 핵심인데 이 공감이 맞는지를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상대에게. 그래서 상대가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맞다. 나도 맞아. 그런 감정이었어. 그래서 상대가 말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런데 반영하는 이 배우자가 공감을 해줌으로써 아, 그때 내가 이런 감정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도 할 수가 있어요. 알아차리기도. 그래서 당신의 그때의 심정은 아, 이러이러했겠군요. 당신의 그때의 심정은 소외감도 느끼고 외롭고 또 속상하고 혼자라는 느낌이 드셨군요.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해줌으로써 맞아요. 내가 그때 그런 감정도 느꼈네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임하고 부부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